안녕하세요. 26년차 음악 선생님들의 음악 선생님 박성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그 제목부터 굉장히 침울하죠? 나는 왜 떨어졌나요? 자, 연초에 상담 신청하신 분들의 많은 질문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 신청하시는 선생님들을 상담을 계속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 이거를 모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사실 뭐 아주 적극적인 선생님들이 상담을 신청하시죠. 근데, 뭔가 길을 찾고자 하는, 어, 니즈는 많이 있는데,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공부 방법에 대한 부분을 연초에 꼭 찍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이 최대한 그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이렇게 AI로 인물도 좀 만들어 보고 선생님들이 재밌게 보면서 그렇지만 뼈를 때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모하면서 이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나는 왜 떨어졌나요? 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 파트를 한번 보면 2026년 대비 블렌디드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뭔가를 강의를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이제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같은 원리죠. 선생님들이 스스로 필요에 따라서 재구성해서 듣는 수업의 그 특징이 가장 그걸 잘 활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좀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블렌디드 수업의 어떤 강점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이 연간 패키지반을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알짜배기로 활용할 수 있을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모아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2026년 대비 블렌디드 수업에서 자, 한 달에 한 과목씩 이론 수업에서 문제까지 마스터 해보는 거죠. 자, 이거를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주제별 몰입형 커리큘럼. 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강의가 연간 수업에서는 14개의 강의가 그러니까 과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목은 3과목이지만 14개의 강좌가 이제 열려 있는데 그거를 교육론과 그 교육론과 서양음악과 그 다음에 국악 이렇게 주제별로 이걸 몰입형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교육론에 해당하는 그 단계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1단계는 핵심 이론, 2단계는 마인드맵 심화반, 3단계는 교육과정 해설 강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문제풀이와 그 다음에 섹션별 그 강의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앞에서 설명드렸군요. 두 번째 파트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부분입니다. 나선형 몰입형 공부의 예시라고 해서 자, 섹션별 여기 1단계에 해당하는 게 핵심 이론반에서 교육론을 다룬 부분이 있겠죠.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서 전격종지라고 하는 기본 교재를 다루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거의 심화 단계로 마인드맵 심화반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빼먹었군요. 올킬 기출 해설이라고 해서 그 기출 해설을 주제별로 역시 쫙 묶어서
수업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교육론 파트만 이렇게 13강을 찾아서 듣는 거예요. 여기는 52강은 이거는 그냥 전체 강의를 순서대로 들으시면 되고, 요거는 그 마지막 두 주입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1일차 그러면 1일차는 여기에서 핵심 이론반에 33강부터 38강까지 들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데 2일차에는 42강까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 교육론 심화반을 1강부터, 이건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스킵하셔도 되지만 빠르게 들어주시는 게 좋겠죠. 6강까지 들으시고 3일차. 자, 이렇게 해서 24일이면 문제풀이반까지,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기 전 단계까지를 다 끝내는 형태가 몰입형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부할 때 효과를 어떻게 하면 최대로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로 굉장히 도전적이면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떠올리기 싫은 기억 중에 하나이죠. 1년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그 1차의 커트라인까지 가지 못했나 하는 이 질문은 사실 공부의 시작입니다. 출발점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시면 1년이 똑같이 시행착오를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이 떨어진 이유를 알고 나면 어떻게 하면 커트라인까지, 일단 1차 시험을 목표로 하니까 1차 합격했나요? 자, 이건 여러분들의 합격 수기의 내용이 되겠죠. 내년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어떻게 해서 합격했나요? 자, 그러면 1차 시험에서 나는 어떻게 해서 떨어졌는지, 그러면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바꿔볼 수 있겠죠. 내년 이맘때쯤에는 어떻게 해서 합격했나요? 자, 이거를 우리가 찾아보는 게 이 파트 1에, 그러니까 이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출발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격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무엇을 성찰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많은 선생님들이 상담을 신청하셨었는데 이제 가장 마음이 아픈 질문이 이거예요. 나는 죽을 힘을 다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죠. 근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내 점수가 왜 이러지? 자, 점수가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뭔가 전략적인 수정이 더 강력하게 필요하신 분도 계세요. 왜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왔죠? 자, 어디서부터 하면 오르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커트라인까지는 갔어요. 또는 커트라인 근처까지 갔어요. 근데 사실 난 뭐를 모르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화가 나 계시죠? 화가 날만 합니다. 커트라인까지 거의 그 근처에서 항상 맴도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분들께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지 다음에서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내가 이걸 놓쳤었구나 하는 걸 찾아보실 수 있도록 설명을 최대한 저도 열심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픈 부분은 장수생인데 진짜 마지막으로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사실은 이거 제가 그냥 만든 멘트가 아니라 그대로 선생님이 하신 멘트예요. 어떤 선생님께서 어, 진심을 다해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께 이 시간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완전 초수에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시는 분도 계시죠.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상담 때 선생님들께 보통 이렇게 저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질문을 해요. 선생님들이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나는 왜 실패했나요? 의 답을 알고 계신가요? 또는 모른다면 이제 그걸 찾아갈 수 있는 제가 질문들을 몇 가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선생님들의 예비교사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지금 뭐 다양한 분들의 이런 질문들을 모아서 요렇게 사실 묶어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 초수 선생님은 조금 더 여기 위에 1, 2, 3, 4번과는 조금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하고, 절대 시간도 사실은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초수로 합격을, 그러나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재수나 엔수 선생님들이 더 많이 합격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1차, 특히 1차 시험까지는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고, 올바른 전략대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공통질문을 모았는데, 여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여러분들의 절실함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쩌면 태어나기 전부터 이 강의를 해온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만 26세가 안 되신 분들 계실 텐데, 그 세월 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통찰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일 억울한 게 진짜 나 열심히 했거든? 이거예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점수로 연결이 안 되니? 이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사항은 전략입니다.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거를 찾은 다음에는 뭔가 바꾸셔야 되겠죠.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 방법에 있어서. 그쵸? 자, 여기에서 첫 번째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립니다. 2025 기출 문제에 대한 복기, 그리고 틀린 이유를 분석해 주세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로 연결을 못 시켰다. 자, 이거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양질의 문제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상반기 문제풀이반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약점을 찾기 위해서예요. 약점, 즉 문제점을 찾으면 해결책이 보일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못 찾으면 내내 공부하는 동안에도 내가 제대로 지금 하는 거 맞나? 아니면 이렇게 매달려서 똑같이 했는데 올해와 같은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나? 계속 불안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점을 찾아서 그것이 해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느낄 수 있는
방법도 역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들, 여기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있냐면 9마리가 있어요. 9마리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85%라고 했는데 이렇게 반올림을 했어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저마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3마리, 3마리, 3마리. 네, 9마리예요. 그리고 여기는 1마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 1마리 더 이쪽으로 옮겨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는 2마리, 여기는 8마리.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낚싯줄을 이렇게, 자, 여러분들은 똑같은 그릇에 똑같은 사이즈의 그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이 낚시를 들이운다면 어디다가 들이우시겠어요? 확률적으로 당연히 1번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물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는 그러니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불안한 그 내용이 하나 또는 둘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출문제에서도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반드시 나올 확률이 높아. 교과서에도 실렸고 교육과정을 봐도 그렇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을 다 잡은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하셔도 무관합니까? 이쪽을 다 잡은 다음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강의를 지금 연간 패키지에서 열어드린 강의들이 있어요. 그 강의들 안에 이미 85% 이상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은 좀 방대하긴 해요. 그렇게 뭐 적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인출할 수 있다면 절대로 1차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출까지가 관건이에요. 그냥 그 내용을 본다, 강의를 듣는다와 내가 어떤 문제 유형으로 나와도 인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그거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그룹부터 채우겠습니까? 또는 어디에다 낚싯줄을 들이우시겠습니까? 하면 여기를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완벽하게 커버한다. 인출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화가 될 만큼 반복을 해야 인출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인출을 해야 될까요? 자, 그것도 다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선순위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펴바르는 공부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이 얇게 펴바르는 공부를 많은 선생님들이 하는데 이거의 맹점은 뭐냐면 자동화가 안 되어서 시험장에서 점수로 연결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얇게 펴발랐다는 거는 두껍게 반복해서 자동화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꼭 나올 문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요번에 1차에 이제 그 문제풀이 제가 블렌디드로 열어드린 강의를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그러니까 그 전에 본인이 공부를 하는데 뭉툭한 칼로 그냥 여기저기를 막 휘젓는 공부를 했다면 이제 그 블렌디드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공부를 하게 되었냐 하면 예리한 칼로 정말 정확하게 나올 부분들을 콕콕 집어서 하는 공부를 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최종 합격이 아닌데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 감사한 마음을 아주 맛있는 쿠키에 담아서 오셔서 한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많은 선생님들이 이 뭉툭한 칼로 여기저기를 막 휘젓다가 결국에는 정말로 꼭 해야 될 이 예리한 85%, 제가 85%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 90%로 하고 싶었으나 조금 더 덜 한다고 아주 엄격하게 좀 더 보수적으로 한다고 해서 85%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은 확실하게 나올 것을 공략해라. 그것을 상반기에 완벽하게 자동화를 시도해 보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검증해야 될 부분들이 올길 기출 해설과 문제풀이반을 풀고 거기에서 일단 오답을 체크하시고 오개념을 찾아서 그 빈 곳을 마인드맵 심화반과 교과서반으로 다시 상세하게 채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먼저 풉니다. 가장 먼저 문제, 그러니까 이건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에 한해서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하게 되면 아, 내가 여기도 뵀어? 여기도 뵀어? 아, 나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거를 알게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펴바르신 거예요. 자동화는 안 하고. 그래서 예리하게 콕콕 그 부분을 내 답을 인출해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나의 점수를 올려줄 구간을 정확히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점수를 올려줄 구간은 아는 부분일까요? 모르는 부분일까요? 네, 맞습니다. 모르는 부분이에요. 아는 거랑 모르는 거를 똑같이 시간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커트라인이 내가 여기까지 거의 갔어요. 여기가 커트라인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신 분이 여기까지 그럼 나는 여기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많은 공부를 하셨을 거고 그러면 이분들에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중에 어디가 훨씬 많냐면 아는 게 더 많아요. 근데 기출 올해 분석해보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복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틀린 이유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틀린 이유. 아, 나 이거 모르는 거였네? 자, 이걸 어디 가서 알게 된 거예요? 시험장 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시험장 가서 알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그냥 텍스트를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쭉 보면 이게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냥 아는 걸 계속 본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는 거랑 모르는 게 일단 구별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는 것과 모르는 거가 지금 여기가 이만큼이 아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요만큼이 모르는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를 똑같이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쓰는 시간은 헛공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쓸 시간, 이 헛공부 시간을 안 쓰고 이거를 찾아서 이 빈 부분을 찾아서 여기에다가 대부분의 시간을 이만큼을 여기다가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다가 시간을 쓰느라 여기다가는 주의를 집중을 시켜서 공부를 하지 못해요. 자, 그럼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야 돼요. 내가 빈 부분을 찾으려면 뭘 하여야 할까요? 일단 찾으려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출력이 안 되면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텍스트를 읽을 때는 이 모르는 거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뭘 해라. 모의고사를 풀어라. 문제풀이를 풀어라. 기출을 풀어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점수를 올려줄 구간입니다. 아, 그래서 나는 화성법이 나오면 틀린다. 나는 악기론이 특히 국악 악기론만 나오면 나는 거긴 틀린다. 또는 교육론에서 현대음악 교육론만 나오면 나는 틀린다. 또는 거기가 불안하다. 뭔가 이게 선명하지가 않다. 이런 거는 다 뭘 통해서 알게 되냐면 문제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찾아야 돼요. 찾은 다음에 뭘 해주냐면 집중 공략을 합니다. 이거 여기다가 시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 약점이 강점이 됩니다. 자, 내가 시험에 나오면 틀릴 만한 구간 있죠? 이 구간을 가장 강점으로 만드는 것을 상반기에 하셔야 해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매번 그냥 회독을 하세요, 선생님들이. 그냥 돌리기. 그리고 정말 의미 없게 개론서를 읽어요. 상반기엔 개론서를 읽겠다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은데요. 이것이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점수로 연결은 잘 못 시켜줘요. 왜냐하면 여기를 구별을 잘 안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약한 부분을 딱 끄집어서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래야 거기를 집중 공략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에.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랑 여기를 똑같이 시간을 써요. 이렇게 회독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여전히 모르는 상태로, 모르는 줄도 모르는 상태로 시험장에 가서 틀렸네? 복귀하다가 알게 돼요. 그러면 늦어요. 아시겠죠? 자, 점수가 깎이는 데는 나름의 패턴이 있습니다. 약점을 모르는 게 약점이에요.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콕 집어서 집중 공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턱대고 통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약점이 약점인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유형에 약한 건지 특정 주제에 약한 건지 이것도 문제를 풀어봐야 알아요. 내가 내용은 다 아는데 아는 것 같은데 올해 문제 중에서 틀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그 유형에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 고급 정보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어떤 주제, 약점 리스트를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약점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제별로 만들고 유형별로 만들려고 해요. 그럼 유형은 기출 유형에서 보통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나는 악보가 나오면 일단 얼음,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나는 특정 유형, 즉, 악보를 해석해서 뭔가 일반적인 내용을 유추하는 내용의 문제에서는 취약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해야죠. 그리고 악보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를 연습하셔야 돼요. 보통 심화반에서 마인드맵, 국악 심화, 마인드맵 서양음악 심화에서 이런 걸 하고, 교과서반에서 음악 이론, 국악 이론, 서양음악 이론, 형식론 이런 부분들 아주 자세하게 다루어 드리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악보 문제를 얼음이 아니라 내가 뭐 아는 것 중에 뭐가 나왔을까 하는 마음으로 악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와야 합니다. 언제? 상반기에. 그래야 하반기에는 그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문제로 연습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약점 공략형 전략으로 자, 놓칠 점수를 찾아야 그것이 점수가 오릅니다. 자, 그러려면 뭘 해봐야 될까요? 이것도 역시 문제를 풀어봐야죠. 약점을 파악하려면 약점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는 절대로 개론서가 아니에요. 텍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져야 해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마인드맵 심화 교과서반으로 그 약점들을 어떻게 커버할지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이론을 접근하셔야 합니다. 자, 첫 단추가 뭐라고요? 25년 복귀, 문제 복귀입니다. 분석하는 거. 자, 구조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에서는. 제가 이거는 진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생님들이 이런 큰 돌멩이부터 내용을 채울 것인지 아니면 모래알을 하나하나 채울 것인지 이렇게 모래알로 채우다가 상반기가 다 가요. 상반기 동안 이렇게 큰 돌멩이 채우고 그 다음에 모래 채우고 그 다음에 물로 여기를 완전히 다 잠길 수 있게 할 수 있는 공부가 있는데 이렇게 막 꼼꼼하게 내가 얇게 펴바르는 공부를 하겠다고 구조를 안 잡고 하다 보면 여기는 뻥 뚫린 상태로 상반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돌멩이부터 채우고 빈 부분을 그 다음에 메꾸세요. 이거예요. 처음부터 디테일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 목차 쓰기입니다. 매번 공부하실 때마다 수업을 들을 때마다 목차를 쓰세요. 자, 목차를 써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목차 아래 다시 세부 목차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목차가 있고 이렇게 있고 이거 안에 다시 이런 세부 내용들이 뻗어나갑니다. 이걸 저는 뭐라고 하냐면 마인드맵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인드맵 심화반은 모든 주제를 종이 한 장에다가 이런 방식으로 목차 쓰기를 점점점 들어가면서 내용들을 완성해 가는 방식의 강의가 마인드맵 수업입니다. 자, 구조적으로 입력하지 않으면 인출이 어려워요. 그리고 핵심 개념을, 섹션별 주요 핵심 개념을 그리고 그 목차별 기출문항을 구조화하지 않으면 어딘가에서 구멍이 뚫립니다. 자, 이번 시험 보신 분들
문제 틀린 거 한번 분석해 보면 내 그물망 안에, 마인드맵 안에 그 키워드가 없었는지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드린 키워드 그 그물망 안에는 있는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못 썼다면 본인이 이것을 스스로 범주화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잘 찾고 계시죠? 내 점수, 내 구멍. 자, 이거 내 잃어버린 점수죠. 잃어버린. 그리고 나의 구멍을 찾아내셔야 그것을 완벽하게 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메꿔져야 점수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구조화하는 거 도와드리고 문제풀이반의 핵심 개념 문항으로 아주 꼼꼼하게 빈 부분의 개념들을 놓치는 개념이 없는지, 구조화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내용들과 기출에 근거해서 개론서의 주요 지문들을 모아놓은 게 핵심 개념 문항인데요. 이거를 재수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특히 난 진짜 내가 뭘 모르는지 나 다 아는 것 같은데 어디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은 그냥 문제부터 풀어보세요. 문제지. 그러면 거기서 틀린 거는 모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조화에서 누락되는 것이 없는지 계속 구조화를 하면서 마스터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자, 우리의 목표는 100도예요. 이렇게 해서 물이 뽀글뽀글 끓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개념을 이해하고 이제 0도에서 시작해서 이제 한 30도 도착했어요. 그랬다가 딴 거 하고 있으면 10도, 20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한 서너 번 반복, 또는 문제를 풀고 틀렸다가 맞췄다가 틀렸다가 또 하면서 그걸 반복하면서 한 60도로 상승, 그랬다가 다시 50도로 떨어졌다가 80도로 상승, 70도로 떨어졌다가 98로 갔는데 98에서 시험장 가시면 점수 안 나오겠죠? 100도가 돼서 가셔야 해요. 자, 이거가 성과가 떨어지는 공부 네 번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입력과 출력을 병행하지 않는 공부를 하면 성과가 떨어집니다. 근데 인출하기를 하반기에 시작했다?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지금 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인출을 먼저 해야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그걸 뭐 까먹을 수도 있겠죠. 그랬다가 다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올라갔다, 이거를 몇 번을 상반기에 반복해주면, 그러면 하반기가 됐을 때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결국 시험장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자동화된 내용들을 빨리빨리 답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인출에 성공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시험장을 98도에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주제별 몰입형 공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망각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장기 기억으로 넘기기 때문에 망각하기 전에 이미 구조가 잡혀서 머릿속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자, 연간 블렌디드 커리큘럼에서 교육론을 24일에 완성하는 내용을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걸 예로 들면 핵심 이론반에서 교육론 내용을 먼저 합니다. 이거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 다음에 마인드맵 교육론 심화반 52강을 9일 동안 들어요. 그 다음에 올킬 기출 해설을 3일 동안
듣습니다. 그리고 2022 교육과정을 제가 3번 수업했거든요. 3주 수업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3일에 들어요. 그리고 문제풀이반을 5일 동안 듣습니다. 그 다음에 섹션별 모의고사반, 또 지금 여기 있는 건 다 강의가 올라가 있어요. 연간 강의에. 이렇게 해서 6가지 단계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자면 득음을 하는 것처럼 교육론에 대해서 뭔가 눈이 열리게 됩니다. 눈이 뜨여요. 그러고 나면 이거는 구조화뿐만 아니라 암기까지 다 해결이 돼요. 자, 그래서 근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루 5강 수업을 듣고 그것까지 복습까지를 다 하루에 한다고 했을 때 24일이에요. 그럼 24일이면 교육론이 완벽하게 끝나 있을 거예요. 이게 몰입형, 주제별 몰입형 공부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이제 걱정이 있겠죠, 선생님. 제가 이거 교육론 이렇게 해서 24일 동안 완성하는 동안에 국악하고 서양음악은 이건 다 이거 다 잊어버리면 선생님 책임지실 거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근데 국악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24일 동안에 이미 잊어버릴 수 없는 방식으로 각인이 돼요. 그래서 디테일한 정보들의 몇 개는 다시 끄집어내는 거 반복을 해야 되겠지만 국악에서 25일 하고 와도 여기에서 했던 것들이 거의 다 구조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양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음악 25일 하고 와도 국악에서 25일, 그 다음에 교육론에서 25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대략 제가 전체 강의의 강수를 보통 1시간 기준인데요. 1시간 기준보다 좀 더 긴 강의도 있고 조금 짧은 강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400개를 5개 정도씩 들으면 80일이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듣는 이제 제가 보여드릴 텐데 6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제 강의를 그 곱하기 1로 들으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천천히 합니다. 꼭꼭 씹어드린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내용이 어렵지 않고 대부분 안다 싶으면 한 1.5배속 정도까지도 들으시고 심지어 2배속으로 들으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추천하진 않습니다. 1.5배보다 더 늘리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만 시간은 이제 어쨌건 줄여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몰입형 공부를 통해서 이게 이제 이번 블렌디드 강의의 특징인데요. 하나를 파는 거예요. 자, 이런 제가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순위랑 시험의 방향성을 모르고 꼭 나올 내용을 자동화를 실패했다. 그러면 점수 안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점수가 깎여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깎인 점수 중에 분명히 이렇게 해서 깎인 점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는 거랑 모르는 거 구별하기를 시험장 가서 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점수 깎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 개념의 구조화 2022 교육과정 하에 교과서에서 다룰 주요 이슈들이 있어요. 그 그물망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이거 시험장 가서 처음 봤다. 이러면 거기는 당연히 점수가 깎입니다. 그리고 망각의 속도보다 빠르고 정확한 기억 전략에 기억화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면 이거는 까먹어서 점수 못 쓰고 그러니까 키워드를 못 쓰고 나와요. 자, 여기서 선생님들이 몇 점씩 깎아 먹었는지 마이너스 몇 점씩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거 똑같이 시행착오 하시면은 내년에 점수가 비약적으로 오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알려드린
대안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깎인 점수를 여기서 몇 점, 여기서 몇 점, 여기서 몇 점, 아마도 올해 떨어지신 분들은 20점 이상이 깎였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5, 여기서 마이너스 5, 여기서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뭐 한 8, 또는 여기서 마이너스 이제 5에서 7, 5에서 7, 이렇게 되면 7, 3, 21 해서 59점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8 되면 51점이 됩니다. 자, 어디에서 점수를 누락했는지 찾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 대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당장 시험지를 펴세요. 그리고 왜 틀렸는지 방금 얘기해 드린 부분들 문제로 찾아서 암기가 부족한 건지, 문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 못했는지, 악보 해석을 잘 못한 건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게 문제로 나온 건지, 왜 내 그물망에는 그 주제가 없었는지, 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기출 해설을 해드렸는데 그거 꼭 보세요. 기출 해설. 그러면 아까 제가 90% 정도는 또는 85% 정도는 아주 여러 번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한 부분들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그거를 기출 해설에서 보여드렸어요. 거기서 빠진 주제망들이 찾기가 결코 1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차를 붙으셨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안 됐을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어딘가에서. 여기에서 지금 1, 2, 3, 4번. 나는 왜 떨어졌나요? 자, 그거에 대한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 기출 복기를 통해서 스스로 깨달으셔야 해요. 그런 다음에 방금 제가 기출문제를 꼭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기출문제를 왜 봐야 하나요? 일단 출발점 파악을 못하면 똑같은 시행착오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틀리는 패턴, 이거를 찾아야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만약에 내가 잘 못 읽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점의 패턴이 될 수 있는데,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을 문제로 연습하세요. 언제? 상반기에. 그 다음이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래서 이번 시험에 뭐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예상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제가 뭘 그리려고 하냐면 등대를 그린 겁니다. 등대 같은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등대가 있어요. 이 어두운 부분, 어두운 시험의 그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여러분들이 나올 문제를 예상할 수 있다면 그 90% 있죠. 85%에서 95%.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알려주는 게 이 등대와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는 등대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한 등대입니다. 꼭 보셔야 하고
어디까지 문제를 낼 수 있는지, 어떻게 낼 수 있는지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게 기출문제예요. 이거는 틀린 문제 어떻게 분석하는지 6가지 이유를 적어드렸어요. 객관적으로 체크리스트 만드시고 성찰해 보시기, 그 문제지에 적어 보신 다음에 혹시 혼자 이게 분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에게 상담 신청을 이걸 가지고 분석지를 같이 보내시면서 나는 왜 떨어졌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왜 떨어졌나요에 대한 성찰까지 같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미 선생님들이 스스로 대안까지 다 찾으실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그렇지 못한다면 도움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지난 어떤 실패 요인을 성찰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에 대한 부분, 이런 식으로 지식을 입력했는지, 인출 시작은 언제 했는지, 너무 늦게 한 건 아닌지, 나에게 최적화된 학습 공간과 시간을 선택했는지, 그 다음에 정신건강과 체력관리에 실패하진 않았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거나 틀린 문제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전략. 저는 이제 이거 스티커로 그냥 문제, 이거 오답노트 따로 만드는 것조차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을 그냥 문제지에다가 스티커로 하라고 보통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습복습을 위한 시간을 썼는지, 인출 과정에서 내가 상반기 모든 수업은 모의 테스트가 있어요. 그거 반드시 푸셔야 합니다. 근데 안 풀고 그냥 시간이 없어서 대충 넘어갔다. 그럼 인출 과정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연습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풀이반과 모의고사를 3회 이상 근데 이렇게 다 할 시간이 있나요, 선생님? 하고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상반기에 시작하시란 얘기예요. 하반기에 이거 다 못합니다. 그래서 블렌디드 수업을 열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를 만들고 틀린 부분을 반복적으로 재인출했나요? 자, 그리고 자체 필터링한 부분들이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시험 끝나고 나서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선생님 시험에서 떨어지면 그건 제 탓이에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 탓이라는 게 그러니까 본인들 탓이다. 무슨 얘기냐면 중요하다고 해준 내용이 다 나왔는데 내가 필터링을 했거나 내가 자체적으로 설마 뭐 그게 나오겠냐, 거기까지 나오겠냐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필터링을 너무 심하게 많이 하신 분은 점수가 1차 컷에서 조금 부족하고, 자체 필터링을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강조한 부분들은 그래도 다 하려고 노력하신 분들은 1차 부근까지 갔거나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으셨거나 한 것 같아요. 자,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다뤘는지, 이거 반복적으로 다루셔야 합니다. 교과서 내용을 반복적으로 다뤘는지, 이거 제가 파이널 콕콕에서도 계속 해드린 게 다 교과서거든요. 모의 테스트를 재검토했나, 그 다음에 악보, 이거 좀 반드시 외우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 단서 찾기를 저는 하는데요. 단서 찾기 연습을 했나,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반기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문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약점은. 그거를 끊임없이 하반기에는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공부를 하시면서 완벽하게 되는지 않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뭘 불안해야 하냐면 아는 거랑 모르는 거 구별이 안 되는 거, 이거를 걱정하셔야 해요. 자, 교육과정을 정확하게 암기했나요? 이해했나요? 자, 이걸 위해서 특별히 올해는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 마스터반을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1월에 3주 동안 수업을 했고요. 절대로 자체 필터링 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에서 특히 자체 필터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에 대한 정확한 분석, 주제별로 기출 분석했나요? 영역 분류표가 뭔지 인지했나요? 시험에서 뭐 내겠다고 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안 했으면 이제 그건 수업에서 다 드려요. 체계를 제대로 안 세운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시험에서 뭐가 나올지에 대한 예상치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에 대한 메타인지, 기록하고 관리해야 돼요. 계획하고 기록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채워지는 과정. 그러니까 이거 약점 리스트예요. 약점 리스트. 우리가 씹어 먹는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약점 리스트를 만들고 그 부분을 씹어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약점을 가장 강점 리스트로 바꾸고 나면 이 강점 리스트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머릿속에서 구조화부터 암기까지 다 되면 그 부분은 절대로 안 틀려요. 절대로 그러니까 틀릴 것 같기도 하고 안 틀릴 것 같기도 한 부분이 절대로 안 틀리는 쪽으로 가면 점수는 무조건 수직 상승합니다. 자, 학습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자, 이거는 메타인지를 발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메타인지가 발달해서 내가 이렇게 이 정도 수업을 듣고 나면 뭐 해야 될지 내가 다 알겠다. 자, 이런 분들은 따로 요청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생님 이거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봤더니요 24일에는 죽어도 못하겠던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못할 것 같을 때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날짜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24일이 아니라 50일로 늘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전체 이제 지도를 보면서 전체 그러니까 그 스케줄표를 보면서 50일까지 늘려도 되겠다. 또는 내가 여기서 내용들 중에서 다 암기하는 부분의 일부는 포기하고 그거 스티커로 그냥 붙여놓고 암기는 이제 하반기 쪽으로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하겠다. 진도를 날짜별로 끊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날짜는 조금 더 걸리더라도 나는 그냥 조금 차분히 갈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궁금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그러면 카페에 질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담 신청을 한다. 뭐 이런 솔루션이 있겠죠. 아니면 스터디원들에게 물어본다. 뭐 또 가능할 텐데, 어쨌건 제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리고 내가 근데 뭘 해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찾아서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미 본인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해보고 빨리빨리 부닥쳐보고 거기서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도움을 요청하시면 매우 진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파트 2는 잠깐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파트 1에서는 여러분들 아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나는 왜 떨어졌나? 왜 떨어졌나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나름의 대답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안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래서 연간 패키지를 이제 제가 이렇게 블렌디드 수업으로 드린 이유는 앞에서 얘기한 모든 대안을 충족시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자,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파트 2에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